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입니다. 오늘은 그 개인정보 수준평가 계속 이어서 이 정성지표 관련된 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어쨌든 개인정보 수준평가 준비하실 텐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이시라면 이 편람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저도 이 카메라 앞에 섰지만 이 정성지표는 솔직히 정답에 뭐가 딱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성지표의 의미는 정량지표와 다르게 개인정보 활동을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남들보다 우리 이만큼 더 노력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적어도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게 정성지표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는 경우라면 작년의 지표에 대비해서 올해 2025년은 작년과 지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은 올 연초에 이 개인정보 활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 어떤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서 더 활동을 더 작년 대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활동의 증적을 마련을 해서 일단은 이 보고서를 쓰는 게 맞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더 활동할 수 있을까? 이 정성지표에 결국은 뭐 점수를 잘 받는다는 표현은 약간 어색하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더 우리가 개인정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수립해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더 활동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 보고서에 잘 녹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보고서는 아무래도 이제 평가위원들이 보실 때 그 노력치를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도 고민해 주면 좋겠고, 뭐 구체성 또 명확성까지 이 보고서에 잘 녹여서 하면 어떨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단순하게 저 나름대로의 이 편람을 보고 생각하는 하나의 저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정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어떤 경험치,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어떤 하나의 뭐 나름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가미됐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FM이다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려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 이 교육을, 이 영상을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성 지표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지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그 편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 조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비율은 개인정보 보호 조직은 60%, 정성 60%,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그 조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 기간 유형별로 개인정보 그 보호 조직에 대한 인력의 기준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력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담 인력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 한 명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담당 인력을 뒀다 라는 것들은 더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한 그 노력치가 우리가 인정이 되면 이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정성지표에서 좀 더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겠죠. 그쵸? 특히 이제 공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이게 좀 고려해야 될 게 전담부서 운영 또는 전담 인력 배치 또는 관리 책임자 지정, 그리고 운영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증빙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고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시행령과 고시에 어느 정도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이것들에 대해서 얼만큼의 더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 조직의 공공 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서 조직 체계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인정보 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의 적정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2조에 보시면 책임자의 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지정 요건보다 초과해서 더 전문성 있는 분을 우리가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지정 요건보다 더 높은 어떤 더 임원진을 우리가 지정했다라는 것들의 노력치겠죠. 그 노력치라는 의미는 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전문성이라 그래서 개인정보 책임자가 딱 직급은 갖춰져 있지만 아무 노력 안 해. 이것보다는 개인정보 책임자가 뭔가 개인정보 총괄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더 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은 개인정보 책임자의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개인정보 보호 키사에서 한국인터넷지도회사는 개인정보 전문가 과정이나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 교육과정, 양성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책임자가 듣고 더 전문성 높이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어필하는 것들도 뭐 하나의 제시에서 증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체계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이 독립성이 좀 부여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기관에 개인정보를 총괄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보고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기관장 직속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독립기구로서 다른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어떤 보고 체계를 보장한다거나 또는 어떤 개인정보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책임자만 그걸 다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또는 이사에 보고가 돼서 그 보고 체계가 다 올라가서 실제로 개인정보 관련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보고 체계의 적절성은 첫 번째 개인정보 책임자의 어떤 독립성을 좀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라는 거는 꼭 개인정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전면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뭐 기관장 또는 이사회까지 보고체계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보고했다는 그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구나 보고체계가 적절하구나 이것들이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체계들을 뭐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증명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성보고에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예산 확보 증액 노력. 이거는 이제 매년 예산 확보를 해서 얼만큼 노력했느냐. 이게 예산 확보라고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보면 매년 이제 개인정보 유지보수만 예산 확보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보니까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뭐 차등화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우리가 교육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올해는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이것도 사회 노력치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교육 예산을 더 받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했다. 또는 뭐 직원들의 인식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홍보 예산을 더 받아서 했다. 또는 우리는 너무 개인정보 체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컨설팅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컨설팅 해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노력한 거죠. 또 지금 개인정보 책임자 뭐 협의회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정보 책임자 협의회에 가입해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다 우리가 노력치를 했다. 또는 개인정보 관련된 우리가 책임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다. 그 예산 확보의 부분들이 개인정보 관련된 예산 확보를 얼마큼 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 얼마큼 증액했느냐라는 것들이 입증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미 예산을 이미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정성보고서에 작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성지표 두 번째입니다.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이제 교육 홍보 또는 기관장의 노력치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 홍보 노력과 성과는 한 전체 100%에서 40%, 그 다음에 기관장 주도적 노력 부분들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력과 성과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성지표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했습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기관의 어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노력을 해봤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100% 취급자가 다 참석하기 어려우니 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보고서를 어필할 것이냐. 그래서 우수사를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취약한 지사 등 현장 방문 교육 및 유출사고 고위험 부서에 대한 심층 교육을 해봤다. 굉장히 말이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제가 심사원들에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감정보 처리 직군에 대한 특화 교육 및 사례집 제작 배포했다. 뭔가 이제 어떤 인식적으로 위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례집까지 제작 배포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례집이 얼마큼 좋은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하는 관점이니까 정말 좋은 사례집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사례집 배포, 사례집 내용은 몰라. 중요치가 않아. 사례집 배포했어. 사실 정성집회의 이게 단점이긴 한데 정말 이게 정말 효율적인 사례집이냐? 이거는 사실 심사위원들이 검증 못하죠. 하지만 뭐 사례집 배포했네? 오, 저 노력했네. 이건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한번 우수사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례집 만드는 데 저는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준평가의 노력치를 보면 일단 뭔가 더 노력했네 라는 측면에서는 우수사례가 이게 이제 발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율을 팀이나 그 다음에 개인 성과에 반영해서 포상도 지급했다. 사실은 교육 열심히 들으면 포상해 준 거죠.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지만 단순한 얘기지만 뭔가 이제 더 다른 데보다는 이 교육을 더 참여 유도를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것들이 어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와, 이거 이렇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잘할 수 있나? 라는 솔직히 이제 의구심은 들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정성지표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또는 타기관 공동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홍보 노력과 성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금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 캠페인 홍보를 공공기관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매년 새로운 거 나올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는 것들을 계속 고도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정성지표를 통해서 안 했던 활동을 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인식적인 노력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바람이고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제 캠페인 홍보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면 모으기라든지 뭐 뉴스레터라든지 또 개인용 퀴즈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 매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개인정보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몇 우수사를 보면은 기관의 주요 시설 이용자 또는 소속 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홍보 포스터 및 영상 제작한 경우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본부가 있고 각각의 이제 그 지역 사무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산하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 산하 공공기관까지 이게 홍보 캠페인 내렸다. 더 노력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수 사례로 이제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또는 타기관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 대국민 공모전을 시행해서 뭐 상금 수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취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정보주 대상으로도 뭔가 홍보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다란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기관 특성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취급자 대상으로 인식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뭐 캠페인도 할 것인가 또 우리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컨셉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인정보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하시고 그 증빙을 작성하시고 어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장 주도의 이제 추가적 노력. 이게 정성집회 들어간 거는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기관장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할 때 개인정보 책임자만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거나 개인정보 실무 담당자만 너무 고생해서 개인정보 활동하지 말라는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이 개인정보에 관심을 가져서 기관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 개인정보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봐라면서 기관장 차원에서 계속 뭔가 비용을 지급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각 부서별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있는데 부서별 개인정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장 차원에서 뭔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벤트라는 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교육에 대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뭐 기관이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장의 어떤 하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수 사례를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년 내 전출 금지 규정.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담당자는 자주 바뀌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지 않기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 담당자가 지정되면 3년 동안 딴 데 못 가. 이걸 규정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이제 뭐 기관장 주도하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월 1회 기관장, 뭐 경영진, 팀장 등 보직자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관장 주재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주재해서 이 관련된 이제 뭐 중간급 관리자들 다 모아놓고 개인정보 주재 회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장 뭐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 우수자 포상을 했다. 포상은 이제 기관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겠죠. 포상 이렇게 상장도 주고 이렇게 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 사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우수 사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착안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성 3번인데요. 개인정보 파일 쪽인데, 개인정보 파일로 정성지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지? 되게 지금 머리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공공기관이다 개인정보 파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의 성격을 보면, 개인정보 파일 일지정비 매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대장 현황화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안에 쓰는 보유기간 경과되면 개인정보 파기도 하고 있죠? 영향평가도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노력치를 어필해야 되지? 솔직히 되게 고민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사실 정성은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정보 파일 관리 등록의 적절성 및 개선 노력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정보 파일 관리가 되려면 개인정보 파일 현황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정보 파일 현황 관리를 우리가 잘 하려면 지금 현재 에지이지 프로세스를 보면 개인정보 담당자가 부서별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공문인 협조 공문 내려가요. 그러면 협조 공문 내려가면 부서별 개인정보 담당자는 이게 파일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파일을 이렇게 또 올려줘요. 그럴 때 개인정보 담당자는 이 파일이 맞는지 뭔지 검토도 안 하고, 그래 파일이 왔네? 일정비 했어? 보고서 쓰고 끝내요. 이게 기본 표준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성지표에서 의미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현황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절차서 매뉴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만들고서 이 개인정보 파일을 하는 부서 담당도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 파일 현황했더니 이게 한번 제대로 파일에 올라온 거 맞아? 적정성 검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노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그 개인정보 포탈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 한번 조사해보면 아직까지도 이 파일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 근거, 그 다음에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데 동의받는 것처럼 돼 있고, 여기 주민번호 수집한다고 하는데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데 수집하는 것처럼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파일 일정비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검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종합적으로 뭔가 포괄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이 보고서로 잘 입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점이 있어요. 가점은 뭐냐면 등록 면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파일에 대한 근거 및 현황 관리 하는 것들은 이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이제 펠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 파일 하면 개인정보 파일 공개 대상만 조사하잖아요. 근데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만 이제 공개 대상이 아닌데 공개되는 등록 면제 대상 개인정보 파일을 하더라도 파일 대장으로 관리하는 거는 가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일지 조사할 때 등록 면제 파일까지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게 이 정성지표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수사례 몇 가지 볼까요? 보면은 개인정보 파일 현황화 참여도 향상을 위해 내부 성과 지표에 평가 항목을 추가했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파일 현황할 때 잘하는 부서는 성과 지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개인정보 파일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파일 정비 매뉴얼을 마련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용 파일 일정비를 연 1회 하는 게 아니라 연 2회 또 그 이상 해서 개인용 파일 현황을 했다. 더 노력 많이 한다. 이렇게 어필한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저도 이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파일 현황과 참여해서 성과지표 반영했으면 정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 파일 잘 관리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 받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개인정보 파일을 잘 관리하게 되는 정비 매뉴얼을 좀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정말 체계적으로 잘 검토도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거를 잘 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동의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인데도 동의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받는 걸로 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현황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수집 근거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 특히 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집 근거가 안 맞게 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 옳고 그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물론 이제 정성지표를 통해서 점수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제대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럼 개인정보 파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좀 약간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잘 이게 우수사례 보시고 잘 전략을 수립하셔서 개인정보 파일 현황 관리 정성보고서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파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노력치를 보일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개인정보 파기를 우리가 개인정보 파일 안에 보유기간이 영구, 준영구는 파기 대상이 없죠. 하지만 보유기간이 뭐 5년, 10년, 20년 있는 것들을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것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체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그리고 파기했다. 그쵸? 당연히 이제 파기할 때는 당연히 뭔가 승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책임자의 승인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거 입증하면 좋겠죠. 당연히 개인정보 파일 일지정비할 때 파기 대상을 확인하고 그 파기 대상을 통해서 파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파기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관리자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파기하게 되면 파기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제때제때 파기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파기 기능을 설정해서 제때제때 파기하면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기 때 고려할 것 중에 하나는 DB만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캔본도 파기해야 되고 PC도 파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다 우리가 파기했다. 이것도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우수사를 보면 보유기간 경과 시 배치 파일을 통해서 1단위로 개인정보 파기했다. 이것들이 우수사례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파기 대상, 분류, 보유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파기 시점 등을 포함된 파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이 매뉴얼 정말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뉴얼 가끔 보면 이게 매뉴얼이야? 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 기간에 맞춰서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 주간 운영 및 파기 관련 인식 제거 활동을 수행했다. 이것들도 이제 이 파기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치를 어필한 거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정성보고서를 어떻게 쓸 거냐도 이 전략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인정보 활동 증빙을 잘 만들어서 이 보고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영향평가. 매년 공무원 영향평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지표에서는 영향평가 했냐 안 했냐, 그 제대로 제출했냐 안 했냐, 이거를 이제 본다면 여기서는 노력치잖아요. 정성지표는 우리가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개인정보 파일 일지정비 할 때 영향평가 대상, 영향 필요성 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 이것도 어필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우리가 신규 어떤 사업을 할 때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프로세스를 반드시 우리가 필수로 포함해서 검토한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게 한다. 이것도 이제 노력치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영향평가서 및 영향평가 요약본도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약본은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영향평가 측면에서 요약본 공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별도 게시판 운영해서 정보 주체가 쉽게 찾아서 이 요약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노력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영향평가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 발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관차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영향평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통합발주가 아니라 분리발주 체계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남들과 다른 노력치를 이 보고서에 잘 어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수사를 하나 보시면 사업 수행 전 각 단계에 걸쳐서 개인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했다는 이제 증명보고서들이 제시해야 되겠죠. 검토한다가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각 단계별로 영향평가 필요성을 검토했던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입증을 하고 그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정성보고서도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까지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쓸 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어떤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 주셔야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펠람을 쭉 제가 살펴봤을 때 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정성 4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 및 이해 개선 노력. 사실은 이게 처리 방침도 보면 일단은 처리 방침의 적정성 및 구체성, 그 다음에 처리 방침의 명확성 및 가독성, 처리 방침의 접근성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이게 처리 방침 참 제가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니까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단면도 있지만 너무 이게 경쟁을 시키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실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제 보기 좋은 떡만 만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컨설팅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면 처리 방침의 이제 적정성 및 구체성. 일단은 우리가 2025년 4월 달에 나온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여러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량 지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성 지침에서 나왔던 그 작성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처리 방침의 개정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동의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도 동의받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받지 않고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거 다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위탁에서는 재위탁사까지 구분해서 이런 현행화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행태정보, 공공기관 행태정보 있을까요? 행태정보 관련된 게 있다면, 또는 혹시 이제 국외이전이 거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다면 정확하게 현황 조사를 해서 이런 필수 사항들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 보면 대표 홈페이지 처리 방침을 보면 뭔가 이 공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처리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대표 홈페이지 처리 방침으로 다 모든 시스템 링크를 걸어놔요. 그러면 링크를 걸었다는 얘기는 이 대표 홈페이지 처리 방침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처리 방침을 제대로 반영해서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도 어필하면 좋겠죠. 특히 이제 정보주체 권리보장 부분들도 남들과 똑같은 수준보다 뭔가 다르게. 그래서 적어도 처리 방침에 우리가 적정성과 구체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 정성 보고서에는 잘 어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차별성 있게 우리도 이만큼 노력했어 저 어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침의 명확성, 가독성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거는 정보 주체가 처리 방침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주체 유형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아동 청소년이 많이 본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에 맞는 뭔가 처리 방침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의 처리 방침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뭔가 처리 방침,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의 가독성을 고려한 처리 방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많은 경쟁이 있었죠. 보니까 뭐 인포그래픽은 다 거의 만든 것 같고, 심지어 처리 방침 영상으로만 제작하고, 막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싸움.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영상 제작하면서 예산도 투자했던 공공기관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정성지표의 평가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잘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긴 합니다. 우수 사례 몇 가지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준평가 결과 및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절차를 공유하여 정보주체 이해도 및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잘 어필됐나 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사항을 인포그래픽 또는 신구 대조표를 활용해서 공유했다. 뭔가 정보주체가 처리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가독성을 높였나 봐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요약본을 공개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동,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주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로 별도 작성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이렇게 펠람에 작성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처리 방침 어떤 가독성을 고려해서 이런 노력을 한 것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방침의 접근성. 처리 방침의 접근성은 이제 처리 방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홈페이지 쪽 하단에 있잖아요. 이제 공공기관 앱 서비스 하잖아요. 앱 서비스도 처리 방침을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것보다는 우리 고객이 또 우리 정보 주체가 이 처리 방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우수 사례 보시면 뭐 QR코드를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오프라인 포스트 게시했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어떤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거 우수 사례로 발굴한 것들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정보 주체 고객이 처리 방침을 쉽게 오프라인을 우리 많이 이용한다 고객 그러면 오프라인 장에서 뭔가 처리 방침을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런 QR코드처럼. 그리고 온라인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뭐 홈페이지 하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처리 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뭔가 그런 노력치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 5번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쪽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동의 및 수집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쪽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동의 및 수집 쪽은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서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7조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데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게 없는지 우리 서식에서. 그쵸? 뭔가 동의를 당연하게 받아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동의를 당연히 받아서 수집하는 경우라면 정보 주체가 그 동의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정보 주체가 동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원칙대로라면 전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지표 측면에서 이게 전면 검토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려면 이제 내부 전문가가 없으면 뭐 그것만 따로 떼서 컨설팅을 받고 뭔가 이제 우리가 고치는 노력을 했다. 이것들이 이제 어필이 돼야 되겠죠. 뭐 필요한 경우로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뭐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거나 또는 어떤 법률가의 어떤 검토를 받아서 했다거나 사실은 뭐 법률적 검토 물론 이제 어떤 변호사분들이 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또 이런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면 개인정보 쪽에 많이 특화된 변호사님들은 좀 잘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변호사님들은 이게 약간의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종종 제가 경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잘 선별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식들은 좀 검토해 주면 어떨까. 그 노력치를 이 정성보고서에 어필하시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주체 권리보장 쪽은 결국은 열람 요청이 오거나 이게 열람 요청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그 다음에 AI를 통한 이게 자동화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정보주체 권리보장 영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좀 더 현행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서 만들 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시면 좋겠고 이 절차서대로 실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응대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그러니까 정보주체 열람
그러니까 정보유체 권리보장을 처리하는 부서가 이걸 잘 인식하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한다거나 뭔가 그거를 노력치를 잘 또 우리가 어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수 사례를 잠깐 보시면 적정성 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비용 검토를 해봤다라는 것들이 우수 사례고, 그다음에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최선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뭐 절차를 마련해봤다. 그다음에 주요 장소에 정보유체 권리보장 절차 안내에서 인쇄물을 부착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활동들보다는 좀 이제 내실적인 걸 하면 좋겠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된 것 따라서 좀 내실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수박 겉핥기식 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는 걸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어쨌든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수 사례를 착안하셔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차별화된 개인정보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제 이런 그 흐름 도표는 그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촬영했는데요. CPO 핸드북 보시면 부록에 그 개인정보 수집하는 이 절차 흐름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절차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쪽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정량지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움이 그렇게 없어요. 새로움이.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수준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절차서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절차서가 과연 우리에 맞게끔 현실화하고 있느냐, 이 절차서를 읽어보고 직원들 잘 따라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준을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예시들이 좀 잘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절차서 안에. 그리고 이제 목적의 이용 제공에다 현황 파악, 우리가 얼만큼 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 놨느냐, 그쵸? 그리고 이제 목적의 이용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대장에 기록해야 되고, 또 그 제공 사실을 우리가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 기록한 내용과 공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성 지표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절차서 안에 어떤 샘플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목적의 이용 제공을 하여, 그러면 공문을 받고 공문 안에 우리가 해신할 때 이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세요라고 그 샘플도 넣어놓으면 직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어떤 정성 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 보시면 예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도 수립한 거, 이것도 우수 사례가 있었고요. 예시가 이제 얼마큼 이제 디테일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이용 제공 절차 개정 사항을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것도 뭐 좋은 뭐 우수 사례인 것 같고, 개인적 목적의 이용 제공 절차서를 기관 현황에 맞게끔 수립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이용 제공 절차서는 공공기관보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 현황에 맞춰서 했다는 거는 얼마큼 차별했는지는 아마 평가위원들이 보시니까 요거는 정말 차이가 있네라고 느껴서 이렇게 우수 사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하셔가지고 정성 보고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성 6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 관리.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게 정성 지표다 보니까 위수탁 관리 어떻게 하냐, 어떤 차별성 가지고 하느냐, 어떻게 잘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그 다음 수탁사 관리 감독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요거죠. 그래서 이제 참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현황 관리, 그럼 정성 지표에서는 얼마만큼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계약서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 방침의 위수탁 현황 공개하고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쵸?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계약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계약하느냐, 계약 부서에서 일괄로 계약하느냐, 또는 우리가 조달 계약을 통해서 위탁 계약이 우리가 문서상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문서에 어떤 표준을 해놨느냐, 왜 등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 계약되는 절차를 보고 계약상에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서 위탁할 때 문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7가지 사항을 문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 외부 업체와 계약하는 게 위수탁이 아니냐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위수탁 검토는 적정성 검토부터 하고, 그리고 위수탁이다 하면 계약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이 계약서는 여기 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체계죠. 이 체계가
딱 보고 이 업체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놨네. 라는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위탁에 대한 현황화 관리, 매번 현황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 기간을 통해서 주기적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현황 관리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수탁자에 대한 공개할 때 재위탁사까지 공개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탁사가 너무 많아. 한 100개, 200개 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현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황하는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개할 때 가독성 있게 어떻게 잘 공개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어필하는 게 정성지표의 또 니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보시면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별도의 수탁사 점검 게시판을 생성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위수탁 관련 항목에 대한 게시판 링크를 연결해서 수탁자에 대한 분기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검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 남들보다 더 하는 노력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수사례 보시면 수탁자 관리감독 계획안을 수립하여 수탁자 목록을 현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부서 대상 계약 현황, 그 다음에 위탁 계약서 진구 여부, 세약 작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수시 점검. 이게 수시 점검을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수 사례로 이제 펠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성지표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기관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서면으로 관리 감독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하는 거죠. 이거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수탁사 유형에 따라서 점검 체크리스트 차별화하는 거죠. 그리고 수탁사 관리 감독을 우리가 개인용 보호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업무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절차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관리 감독할 수 때는 체계화를 시켰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수탁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 점검단을 꾸리는 거예요. 점검단. 그러면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단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도 어필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어떤 제2탁사는 원래 이제 수탁자가 관리 감독해야 되지만 우리 위탁자가 제2탁사까지 관리 감독했다. 라고도 어필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사실은 계약이 종료된 현황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계약이 종료되면 실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맡겼던 개인정보를 회수하거나 파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하격세를 받는 것까지도 뭔가 체계를 마련했고 그 체계대로 우리가 활동했다. 이걸 어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에서 우리가 정성 보고서에 작성할 주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보면 법 개정에 따른 제2탁 관련 계약 병역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슈당이 있고 올해는 큰 이렇게 우수사례를 발견할 수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 다음에 수탁자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업체 선정해서 성과 공유제 실시해서 장비 도입 비용 지원했다. 이런 공공기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수탁자의 어떤 이제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우수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수업체한테 이제 성과를 공유하고 장비 도입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했다. 얼마를 지원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수 사례로 공공기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하고 CPO 특별 방문 교육했다. CPO님이 교육을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방문했다는 CPO님이 전문성이 있으셔가지고 교육을 잘 하시면 좋겠고, 어떤 경각심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네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보면 수탁사 교육할 때 뭔가 우리 기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맞춤형 교육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제가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수탁사 관리 감독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이 정성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을 제대로 잘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출사고 예방 측면에서 또 수탁자들의 인식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뭔가 좀 관리 감독을 좀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성 지표에서의 어떤 보고서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개인적 활동을 좀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면 관리 감독보다는 현장 관리 감독, 현장 관리 감독도 우리 공공연 담당 나가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 동행해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노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 7번 보겠습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와 노력. 보면 내부 관리 계획 실행 체계라든지 개인정보 안전조치 추진 및 개선 성과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침해 대응 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잠깐 보면은 내부 관리 계획, 지금 수준 평가에서 정성 지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계속 평가하다 보니까 점점 내부 관리 계획이 엄청 무거워지더라고요. 어떤 공공기관 봤더니 내부 관리 계획이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내부 관리 필요사항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침으로 모든 절차사가 다 들어가 있어. 엄청 무거워. 그럼 이거 과연 직원들이 읽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해요. 근데 평가를 또 잘 받아요. 그게 맞나?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근데 평가를 그렇게 받는 결과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솔직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내부 관리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 조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지침서인데, 이걸 보고 직원들이 잘 따라왔으면 하는데, 너무 무거워지면, 물론 이제,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대한 지켜야 어떤 규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이 내부 관리 계획을 맞춤형으로 좀 잘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내부 관리 계획의 핵심은, 표준, 개인정 안전사항 보조 기준 15가지 필수사항 기재사항 있잖아요. 그것만 작성해서는 평범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년간 이게 수준평가위원분들이 하셨던 어떤 그 결과치, 그러니까 어떤 경험치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부 관리 계획에 정말 우리 기관의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잘 반영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접속 기록 같은 경우도 접속 기록에 대한 다운로드 사유 기준도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공 시스템 운영하는 경우는 공공 시스템별 내부 관리 계획 수립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더 노력치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체계, 그 다음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 실제 우리 기관에서 정말 이 정책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체계가 있느냐? 그러면 내부 검토는 이해관계자한테 검토해야 되겠죠. 이거 정말 실효성이 있어. 이거는 아니야. 이런 정말 현실적인 이런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체계는 네 내부 관리 계획이 개인정보에 대한 하나의 정책서다 보니까, 예를 들면 CPO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관장 보고까지 올라가서 뭔가 좀 더 중요한 정책서로 이렇게 보고 체계를 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 관리 계획에 만들어 놓으면 직원도 잘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내부 관리 계획을 좀 읽어보게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내부 관리 계획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인식 제고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자를 만들거나, 또는 동영상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별도로 더 공지하거나, 이런 것도 또 노력치겠죠. 그래서 우수사례 보시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 실무부서, 그 다음에 법률 검토 등 의견 수렴, 기관장 결재를 한 것들이 우수사례가 좀 이렇게 발탁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뉴스, 설명회,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내부 관리 계획을 전파했던, 그냥 게시판을 올려도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노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람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안전조치 추진 및 개선 성과 해서 내부관리계 이행 실태 점검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관리 이행 실태 점검 하실 때 하나 좀 고려할 거는, 우리가 내부관리 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15가지 있잖아요. 그 5가지를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행.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관리 이행 실태 점검이라는 의미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관리 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내부관리 계획에 정한 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을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고, 그래서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을 했더니 뭔가 문제점이 발견돼. 그러면 이거는 개선 조치 하고 개선 조치 보고도 하고 실제
개선지 됐는지까지 이행 확인까지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수사를 보면 내부관리 계획 이행 점검 결과 기관장 보고 및 개선 사항을 차년도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정에 반영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구축 및 방화벽, 해킹 탐지 솔루션 등 개인정보 접근 이상 행위 탐지를 위한 유노출을 모니터링했다. 뭔가 이제 개인정보 안전조치 향상을 서 노력한 노력치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보안 착점 식별 시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후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식별 및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 안전 조치 개선을 위한 노력치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안전 조치와 노력치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발췌하셔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침해 대응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또는 재해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요거 이제 다 있으실 텐데 현행화 개정하시면 좋겠고,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똑같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잘 따라서 지킬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고, 이것까지 다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할 때 어떤 더 노력을 했느냐, 또 직원들이 한 번이나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배포했느냐, 이런 이제 노력치들을 어필하시면 좋겠고, 또 이런 매뉴얼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모의 훈련 하는 어떤 증빙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재해재난 및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를 들면 재해복구 백업 훈련 계획 마련 및 연이회 이상 훈련 실시. 보통 연일 1회 하잖아요. 여기 연이회 더 노력치를 어필한 것 같고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기관 현황에 맞게 수립하고 교육했다. 그리고 전파했다. 이런 거고, 다양한 유출 사고 시나리오에 대비한 모의 훈련 진행 및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만들어서 모의 훈련에 진행해봤다. 이런 노력치들이 잘 어필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지표. 올해는 이제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부분하고 신기술 환경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노력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쪽의 우수사례만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가면정보를 통한 땡땡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가면정보 활용했다. 뭔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노력치를 했다. 라는 것 같고요. 가면정보의 안전하고 유용한 처리를 위한 동형암호 기술을 관한 안정성 연구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PT 기술이거든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PT 기술 중에 동형암호 기술이 있는데 이것들을 관한 연구를 해봤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PT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해봤다. 이런 거고요. 개인정보 안심교육을 운영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했다. 안심교육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라 그래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라 그래서 이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해봤다. 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안심구역이 아닌 안전한 분석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봤다. 이런 것들도 어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현 자료 생성 서비스를 통한 합성 데이터 안정성 평가 진행했다. 이것도 이제 합성 데이터가 이제 PT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봤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일단 우수 사례로 개인정보 안전 활용에 작년에 이제 나왔던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안전한 가면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면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이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계획 수립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AI 기반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모델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안전한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설계를 해봤다.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가점 부분은 추가적인 점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점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봤다. 이런 것들을 참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 정성 보고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올해 그 수준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이제 정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지표에 대해서 이 포인트들을 좀 더 노력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말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꼭 점수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잘해서 그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준평가도 그런 취지로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지표를 점수를 받기 위한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개인정보 활동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 내역이 뭐냐를 잘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선지표에 잘 녹여서 좋은 점수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수준평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